우리 해군이 202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을 통해 국민의 필승 해군의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해양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인 정조대왕함 등 31척의 함정과 18대의 항공기가 수상과 공중에서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의 웅대한 항로를 힘차게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기함 블루리지함이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엣지에 참가한 후 29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블루리지함 비행갑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조합해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건데 이번 기조연설 주요 내용 분석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KFN 뉴스는 국방홍보원 신청사에 마련된 새 스튜디오에서 우리 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첨단 전력이 부산에 모여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2018년 제주에 이어 7년 만에 국내에서 관함식이 열린 건데요.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군은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관함식 해상사열 현장을 박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 해상 초계기와 전투기가 부산 바다 위 하늘에 등장합니다. 우리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섬광탄 80발이 해상 사열의 시작을 알립니다. 해상 사열 지휘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맡았습니다. 헬기 편대 비행과 함께 우리나라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모습을 드러내고 호위함과 구축함 등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들이 잇따라 위용을 뽐냅니다. 해상 사열에 이은 훈련 시범,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가 합동 작전을 펼쳐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킵니다. 무인 항공기가 표적을 포착하자 무인 수상정이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곧이어 전투전대 함정들이 함포 사격을 하며 표적을 격침합니다. 부산 바다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우리 해군 관함식은 이번이 6번째로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관함식은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함정 31척과 항공기 18대 등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막강한 해상 전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해군은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입체 기동 작전을 그룹 펼치고 있어 세계 최강군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번 관함식에는 국민과 군 관계자 2천여 명이 함정에 탑승해 우리 해군의 강인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해군분들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해군함의 모습들이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 K해양방산 전력은 강력하게 발전한 우리 해군의 모습을 증명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건군 77주년과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는 제21회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가 지난 27일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군과 국민의 화합의 장이 된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21회 전후 마라톤 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제21회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5,000명의 참가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출발선을 박차고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장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라톤 대회인데다 국민과 장병이 하나 되어 뛰는 경기인 만큼 오늘은 1위라는 키워드로 전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단연 장병들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장병이 참가한 부대는 217명의 육군 56 보병사단.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뛰는 건 또 처음인데 옆에 있는 전우들과 같이 뛰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다 같이 완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동대대 화이팅! 육군 구사단 30여단 3대대는 대대급으로 최다 인원인 110명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대대원들이 가장 많이 뛴다고 하니까 더 기쁘게 같이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녹수리 대대 화이팅!
미군 장병들은 우리 장병들과 응원을 나누며 연합의 하나됨을 보여줬습니다. The symbol is a huge symbol of unity, trust. Not only that, but representing physical fitness and appreciation for each other's culture. First time here, very excited. We go together.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스포츠 도박 금지 캠페인과 연계해 올해 처음 선보인 기록 부스에선 순위 경쟁이 아닌 1분 1초를 소중하게 기록하며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전후 마라톤을 나와서 이 기록도 좋은 기록을 가지고 전우들과 같이 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마라톤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2공병대대 오중대 화이팅! 제21회 전후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레이스를 넘어 제1의 열정과 하나됨의 가치를 확인한 축제장이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 대회에서는 국민과 군인, 미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달리기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태검 기자도 함께 달리며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후 마라톤이 열리는 월드컵 경기장 평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참가자들이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오늘 함께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우렁찬 군가와 함께 시작한 21회 전후 마라톤. 월드컵 경기장을 빠져나와 차도 위를 달립니다.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유모차와 함께 뛰고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캥거루 크루라고 네. 그 아이와 엄마 아빠들이 다 같이 달리는 육아 크루예요. 유모차 대회는 4번 정도 되고요. 아, 정말요? 네네네. 유모차로 애기랑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군인 가족들도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처음 이제 가족들,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마라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 이번에는 2열로 줄지어 달리는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명 정도 나오셨나요, 오늘? 저희 대대로 따지면 한 50명 정도 나왔고 저희 선포대는 한... 이 대대장님께 한마디. 대대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 5km 반환점에 도착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참가자분들도 다들 표정이 좋으시고 반환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갈증을 느낄 때쯤 급수대가 보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생명수를 마시며 숨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써주시는 우리 국방 여러분들, 전우 여러분들 너무 이제 고생 많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둘, 셋, 화이팅! 급수대에서 만난 주한미군은 두 딸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How does it feel? See the family. Pretty good. We're just running out right now with my 2 daughters. So. Yeah, so we're excited about being here. This is our first time in Korea, but hearing about our alliance and how it's almost 80 years old and it's going strong. So we really enjoy our partnership here. 같이 갔다. We go together. Thank you. 아이와 함께 뛰고 있는 시민분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족대회는 처음이고요. 다음 달에 추마 풀코스 앞두고 있어요. 안전요원 배치도 많고 급수대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진행 사항은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 저희가 군인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열심히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뛰세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자 10km 참가자들과 합류합니다. 이미 다리는 천근만근이지만 모두들 있는 힘껏 달리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막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었던 전후 마라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장병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 전투원들이 지난 한 주간 강원도 인제에 모여 전투 기술을 겨뤘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는 순위보다 실제 전투력 향상에 집중한 운영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백재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훈련장. 고요함을 깨는 총성이 빗발치고 희뿌연 연막을 뚫고 장병들이 전진합니다. 공격팀이 이내 목표에 도달하자 점령을 알리는 붉은 연막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육군이 진행한 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 KICTC의 현장. 이번 대회는 우방국과 군사교류 및 우호를 증진하고 육군의 과학화전투 체계와 아미타이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4개국에서 27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해 지난 한 주 동안 서로의 전투 기술을 겨뤘습니다. We entered really excited. This is our first time doing platoon level tactics. And afterwards, we had a blast. I think it was a really good training event, well put on, and I'm really proud of how our guys performed. 특히 외국군의 경우 도시 지역과 산악 지역 훈련장을 모두 경험하고 한국군은 부대 유형을 고려해 경기 지역을 편성해 평소 임무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지금 현대전에 이르면서 도시적 전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회 취지와 목적상 각 팀의 순위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각 팀에는 목표 달성 여부와 생존율을 비롯한 종합적 분석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과를 달성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투 영웅으로 선발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대회의 분석 결과와 참가국 장병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대회를 더욱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로의 전투 기술을 마음껏 발휘한 KICTC. 함께 열린 땀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은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육군 30기갑여단 NTC 훈련단이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의 연합훈련을 완수하고 복귀했습니다. 부대는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순환 배치여단과 함께한 훈련을 통해 유기적 연합작전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건물에서 내부 소탕이 한창인 한미 장병들의 총에서 연신 탄이 발사되고 총소리가 귀를 세차게 때립니다. 혹여나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을 관측하기 위해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바위 위에 올라 관측 장비를 들여다봅니다. 육군 30기갑여단 비호대대가 미 국립훈련센터가 있는 모하비 사막에서 한 달여간 강도 높은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출정식을 가진 NTC 훈련단은 말즈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 아래 고강도 전투 사격과 복합 장애물 지대 극복 등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여단급 쌍방 기동 훈련부터 전투 사격에 이르기까지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하여 전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실전적이고 정예화된 부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NTC 훈련단은 미군과의 긴밀한 연합작전 훈련을 통해 합동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으며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유기적 협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NTC 훈련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연합훈련을 축하하며 이번 훈련이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Combined NTC rotations allow both forces to train side by side in a very realistic environment, essential for ensuring interoperability so that they can operate seamlessly in the event of a real-world contingency. Well done. 지난 25일 한국에 복귀한 NTC 훈련단은 출정식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한층 더 늠름해진 모습으로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험난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은 우리 군의 전투 역량과 연합작전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며 국가와 국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NTC 훈련단은 훈련관 배우고 경험한 전투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끝 전투부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미 해군 7함대 기함 블루리지함이 5년여 만에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블루리지 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동맹이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고령 현역 함정 블루리지함에 이태검 기자가 탑승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19,600톤급 상륙 지휘함이 위용을 뽐냅니다.
함수에서 펄럭이는 깃발은 일명 퍼스트 네이비 잭으로 정박시에만 개양하며 가장 오래된 현역 함정을 상징합니다. 함정의 외관 곳곳에서 56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블루리찌함 비행 갑판에 나와 있습니다. 1970년 취역한 블루리찌함은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해역을 총괄하는 미 해군 7함대의 상륙 지휘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는 함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함교 내부의 기계 장치들에는 미 해군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블루리치 함장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장병들은 절대로 이곳에 앉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하게 게스트로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루리치함은 길이 194m, 폭 33m이며 승조원은 1,400여 명에 달합니다. Since 1953,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n alliance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phenomenal relationship and a cornerstone of both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our partners, specifically the Republic of Korean Navy. 블루리찌함은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엣지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해군은 그동안 연합 해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왔고 미 해군 함정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항구조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블루리찌함의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은 교류 협력 활동을 진행 중이며 블루리찌함은 조만간 출항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END, 즉 END 이니셔티브를 내세웠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하셨거든요. 일단 END 이니셔티브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 기조연설의 주안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END 그러면 끝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END, 다시 말하면 E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또 이 관계 정상화죠. 노멀리제이션, 관계 정상,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평화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비핵화, 디뉴클러라이제이션, 이 비핵화를 통해서 정말 중단, 축소, 폐기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 이게 이제 평화로 가는 이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불안정성, 이것이 결국은 한국이 저평가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연설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할 것이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만난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일기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또 별도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친분 관계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금년 중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기여를 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그런 만남, 그걸 이어가는 데 노력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G7 외교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예, 우리도 이제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비핵화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의 대응은 그런 거죠. 대통령께서도 평화를 얘기를 했지만 평화는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드는 평화가 있거든요. 지키는 평화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미국과의 확장 억제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지키고, 두 번째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 두 가지 투트랙 이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달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미중 정상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북미 정상도 판문점을 통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외교 분기점으로 보십니까? 이 미북 간의 만남이 있을지 2019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중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할 것이고 특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얘기도 할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평화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중국의 어떤 입장,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북한에게 전달이 된다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어떤 전환점, 이런 가능성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이나 사이버 등 각종 대테러 상황을 가정한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올해 훈련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계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상의 드론 넉 대가 에이펙 행사장 인근에 주차된 트레일러에서 떠오르고 행사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불법 드론임을 인지한 드론 대응반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재민건을 발사해 드론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전파 교란을 받지 않는 광섬유 드론이 위협을 지속하자 빠른 기동력을 갖춘 FPV 드론을 활용해 위협 드론을 무력화합니다. 정부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훈련은 특히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국가적 대응 역량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상회의장, 주요 참석자 숙소, 크루즈선에서의 상황을 상정해서 이번 에이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11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론 테러 외에도 사이버 공격이나 화생방 테러, 해양 테러, 시설 점거 및 인질 테러와 같은 다양한 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테러 종합훈련에 참가한 유관기관은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앞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다양한 테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해병대가 서울시와 함께 지난 2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수복 75주년 전승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시 찾은 대한의 심장, 해병의 긍지, 국민의 긍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AI 편집 영상과 실제 개양되는 태극기를 복합적으로 연출하며 75년 전 승리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서울수복 작전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 한미 해병대가 주력으로 참가해 전쟁 발발 90일 만에 수도를 되찾은 작전으로 해병대는 당시 박정모 소위 등 3명이 중앙청 태극기를 개양하는 장면을 매년 재현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가 지난 27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31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2대0으로 꺾고 2년 연속 파이널 A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 김천 상무는 경기 초반 포항의 전방 압박에 고전했지만 연이은 세트피스 찬스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침투하던 이동준 병장의 어깨를 포항 이동희가 잡아당기며 파울을 얻었습니다. 골로 이어질 만한 기회였기에 주심은 이동희에게 주저없이 퇴장을 명령했고 이어진 프리킥은 아쉽게 수비벽에 막혔지만 김천은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16분 오른쪽 진영에서 길게 넘어온 크로스 이후 혼전 상황에서 박철우 일병이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낸 공이 맹성웅 병장에게 연결됐고 낮은 크로스를 이동경 병장이 밀어넣으면서 포항의 골망을 가리며 첫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40분 역습 기회를 살린 김천은 이동경 병장의 패스를 받은 원기종 병장의 골로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굳히면서 포항전 6연승과 2년 연속 파이널 A그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를 꺾으며 연승에 성공한 김천 상무는 다음 달 5일 울산 HD와 32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국방홍보원이 KFN 스페셜 전투상부 전쟁의 기록 3부작을 29일부터 3일간 매일 밤 9시에 방영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FN 스페셜 3부작 다큐멘터리 전투상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6.25 전쟁 초기 주요 전투를 분석하고 당시 전장에서 작성된 전투상보를 토대로 전쟁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증언 중심이었던 기존 다큐멘터리에서 벗어나 전투 당시 작성했던 기록인 전투상보를 바탕으로 6.25 전쟁 전황을 분석하는 한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전투상보에 담긴 승리의 비밀을 풀어갑니다. 이를 통해 6.25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국가 수호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전투상보 다큐는 1부 춘천 전투와 2부 화령장 전투, 3부 마산 방어 전투로 구성됐습니다. 1부에서는 6.25 전쟁 초기 춘천에서의 방어전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6.25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한 화령장 전투와 3부에서는 1950년 부산으로 향하는 마지막 방어선 길목에 있었던 마산 진동리에서 사투를 벌인 마산 방어 전투로 구성됐습니다. 6.25 전쟁에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전투상보 3부작은 29일부터 4일간 저녁 9시 KFN을 통해 방영되며 KT 올레TV 101번 이외에도 각 지역 케이블 방송과 KF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기령부 34대 육군참모총장이 28일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 22기로 임관해 군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1사단장과 수도군 단장, 3야전군 사령관 등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국산 고등훈련기 TO-10의 개발을 주도해 보국훈장 3일장과 통일장을 수운한 바 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가 정보학부 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시실은 6.25 전쟁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서 순국한 정보병과 장병을 추모하는 추모의 벽과 과거 사진, 교재, 장비가 전시된 역사의 벽, 해외 파병 등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모습이 전시된 구역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전투교는 정보병과 교육 과정에 전시실 관람을 편성하는 등 정신전력 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으나 정부24 시스템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같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한 대체 발급 안내 등 즉각적인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9월 29일 오후 기상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전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원주는 1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야간부터는 전남 지역의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금요일에 충청 지역까지 북상하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으로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